일단 일반 응급제보다 10배의 에너지 효율이 생기거든요.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에서는 강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텅스텐이나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네. 것들 또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또 이거를 배합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걸 다 일체로 해줘가지고 네. 일원화시켜가지고 네. 포스코에 납품하면 포스코한테 그렇죠. 너무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외에도 미래나노텍 네네. 좋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 미래나노텍 작년에 처음 출연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고 그때 아마 주가가 한 10,000원 초반대였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000원, 23,000원, 4,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요게 이제 36,000원까지 갔었어요. 46,000원이요? 36,000원. 36,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조정을 많이 거쳤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한 20%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미래나노텍은 이제 10%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오냐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수주들 보시면은 눈에 보이게 확 나오잖아요. 근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주들이라든지 그런 발표가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미래나노텍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가 2차전지 소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주를 공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다지 뭐 홍보에 뭐 노력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좀 쉽게 말하면 배가 부른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돈 괜찮게 벌고 뭐 문제 없이 회사 돌아가니까 그냥 자기네들은 묵묵하게 그냥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왜냐면 회사 홍보에 너무 적극적인 게 되다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네,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보 끌어다가 배포하고 투자자 끌어와야 되고 주주들이 계속 사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래나노텍의 이제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 연구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봤을 때 일단 뭐 양극재, 응극재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여겨볼 게 여기 퓨어 실리콘 공정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퓨어 실리콘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응극재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실리콘 응극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리콘 응극재의 최종 버전, 최종 버전이 퓨어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응극재, 실리콘 응극재를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응극재 첨가를 해서 적용이 된 게 포르쉐 타이칸. 네,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이 됐었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실리콘 응극재가 섞는 비중이 한 5%에서 7% 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일단 일반 응극재보다 10배의 에너지 효율이 생기거든요.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이 부풀어 얘가 들어가면 너무 많이 부푸니까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퓨어 실리콘을 지금 채택을 한 것 같아요. LG 쪽이. 그래서 LG 쪽이 그 퓨어 실리콘 개발하는 거를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중에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협력 업체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나노텍보다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낮아요. 근데 시총은 1조 5천억. 지금 미래나노텍이 시총이 7천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이에요. 대주전자 재료 시총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콘 응극재에 대해서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 기술은 사실 이만큼 와 있다면 응극재 기술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연 흑연을 쓰고 있거든요. 응극재에서.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은 게 인조 흑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개발한 게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죠? 인조 흑연하고
천연 흑연의 한 중간 정도 모습,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그것까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래나노텍도 이제 LG랑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뭐 엠바고 같은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실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래첨단 소재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2023년에 퓨어 실리콘 공정 개발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정 개발을 한다는 건 이미 소재는 개발이 돼 있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나노텍은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은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원래 한국메탈실리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실리콘을 소재를 이제 거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광산까지 베트남에 있는 광산까지 실리콘 광산까지 손을 대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한국메탈실리콘이 너무 많이 부른 거야. 매각가를. 그래서 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나노텍 쪽에서 야, 이거 그냥 우리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첨단 소재에서 인력을 뽑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래나노텍하고 대주전자재료하고의 차이는 네. 둘 다 실리콘 음극재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아직은 생산이 미비하지만 더 높은 단계의 최종 단계의 퓨어 실리콘 개발. 그럼 개발이 끝나면 양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퓨어 실리콘이 뭐냐면 실리콘을 미세하게 분쇄한 겁니다. 네, 분쇄한 건데 원래는 퓨어 실리콘 전 단계 그냥 일반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다든지 뭘 섞어 도전자를 막 섞어 그래서 이제 그 팽창하는 걸 잡아줬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퓨어 실리콘이기 때문에 퓨어 실리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땐 나노 분쇄 가공이거든요. 그거에 특화된 기업이 바로 미래첨단 소재입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3천억 원 수주를 받았어요.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에서. 그래서 이번 연도 매출이 이미 3천억이 넘을 예정입니다. 그 예상 매출 3,500억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정도가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이고요. 그 다음에 한 500억 정도가 첨가제.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코팅을 하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뭐 지르코늄이나 뭐 이런 걸 넣어요. 그 다음에 2023년 1분기에만 2차전지 소재 매출이 539억 원 찍었다는 거죠. 이게 뭔데 539거예요? 아까 보면은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하고 첨가제 그것만으로 미래 첨단 소재 매출이 539억 원을 찍은 거예요. 총 매출은 이제 광학 필름도 하잖아요. 1위 세계 3M 이겼잖아요. 3M 이겼죠. 여기 써놨죠. 광학 필름 3M도 씹어먹었다.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이분이 김태령 대표님. 복스럽게 생기셨죠. 이분이 되게 진념이 강하세요. 삼성 SDI 연구원 출신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강점 가질 게 뭘까 해서 이제 광학 필름 쪽으로 파고 들었고 원래 세계 1위가 3M이었는데 이제 3M을 넘어서 광학 필름을 세계 1위까지 끌어올렸죠. 이야, 대단하시네. 네, 대단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예전부터 눈여겨 보셨고요. 에코프로에도 지분을 투자했었어요. 미래나노텍이 예전에. 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투자해서 수익 많이 보고 엑시트했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 전기차 배터리 쪽에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퀘벡의 얼티엠 캠즈, 포스코 퓨처엠하고 GM하고 설립한 그 회사죠. 그 얼티엄 그거 플랫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요. 그게 한 3만 톤 정도 되고요. 국내에서는 한 4만 톤 정도 지금 이번 연도에 증설을 마칠 예정이고요. 그 음극재 쪽은 포스코 퓨처엠을 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미래나노텍을 끼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미래나노텍이 포스코 퓨처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수산화 리튬을 가져오거나 그 사급이죠. 포스코 퓨처엠 걸 가져와서 갈아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퓨어 실리콘 음극재를 갈아요. 그럼 이게 퓨어 실리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쇄 가공이 되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둘 다 분쇄 가공이 되는 거고. 네. 그 중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미래 나노텍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NCM 812 이상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구반반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산화 리튬 나노 분쇄 가공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6기기, 6.2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그 이하 수준에서는 LFP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분쇄 가공하는 업체들이 원래는 중국 업체에서 수산화 리튬을 가져와서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분쇄 가공을 해서 이제 양극재 업체에 넘기는 과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보마그네틱이나 아니면 뭐 금양도 그걸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강원에너지도 이제 무수수산화 리튬으로 해서 분쇄 가공해서 이제 삼성 SDI에 납품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가장 큰 캐파를 가진 거는 미래나노텍이고요. 대보마그네틱은 미래나노텍보다는 좀 안 되고 있고 지금 적자예요. 거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적자 수주를 하고 있는 수준 같고, 강원에너지는 아직 테스트 파일런만 돌아가고 있고 수주는 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얼마나 빨리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진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3년 전에 걸 지금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된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에서는 강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중소기업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급 방식이 아닌 아까 직접 수급,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직접 뭐 앨범알이나 아니면 뭐 리벤트 뭐 이런 업체한테 사갖고 와서 분쇄를 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아니면 삼성 SDI에 뭐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첨단 소재 자회사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수급하기 위해서 한 788억 원 정도 금전 대여를 해줬어요. 중소기업 치고는 좀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그 포스코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수산화 리튬 그걸 갈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국내의 어떤 기업을 좀 파트너로 갖고 있는 것도 유리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미래나노텍을 업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업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퀘벡에서도 공장 그냥 바로 옆에요. 담장 옆에. 그렇구나. 네, 왜냐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할 때 근접해 있어야 돼요. 갈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갈아서 포장 싹 해가지고 바로 넘겨주는 시스템. 대보마그네틱,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원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강 2중 체제. 대보마그네틱하고 그 강원에너지가 그 밑에서 수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대주전자재료랑 미래나노텍 좀 비교했을 때 재무적으로는 미래나노텍이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낫다라는 게 이 3M 쪽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학필름 쪽이 일단은 받쳐주고, 캐시카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아직 적자인 거예요? 미래나노텍이요? 아니, 적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아직 납품을 안 했으니까요. 공정 개발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에 3천억 원 수주했다는 거. 그건 수산화 리튬하고 그 첨가제. 근데 그쪽도 유망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은 마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뭐 2%에서 3% 사이. 적자는 아니네요, 그러면.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닌데 요즘 은행 금리 아시죠? 은행에 맡기면 얼마 받나요? 그렇죠. 뭐 한 3, 4% 오히려 더 주죠. 은행 이자보다도 안 되는 이제 마진율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박한데 첨가제에서 그걸 이제 커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첨가제 팔라고 그런 거거든요.
수산화 리튬 분쇄 과정도 중요하지만 첨가제를 끼워 팔기 위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가는 거죠. 왜냐면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뭐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 8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마진율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중해서 봤을 때 한 20에서 40%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마진율이 나올 것 같아요. 첨가제라고 하면은 미래나노텍이 노릴 수 있는 첨가제라고 하면 뭐예요? 그 예를 들면 지로크롬 같은, 네, 텅스텐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첨가를 해줘야 이 소재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양극재, 음극재라는 게 가루에다가 뭐 전해질 액체 넣고 막 소싱을 하는 거잖아요. 믹싱을 해가지고 굽고 뭐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이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소재에서 뭐 코발트라든지 니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는 안정화하는 부분이 크니까 그걸 쓰는 건데, 그런 소재보다도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코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첨가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안정화에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발트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리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자꾸 파고 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첨가제라든지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전고체 전해질 이제 황화물계 전해질이라든지 뭐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 굉장히 그 목숨 걸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입장에서 수산화 리튬 같은 거 갖고 오려면은 중국 회사에서 그냥 갖고 오는 건데, 네. 그러면 텅스텐이나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네. 것들 또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또 이거를 배합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지금 미래나노텍이 그걸 다 일체로 해줘가지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네. 포스코에 납품한 포스코 그렇죠. 너무 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 내재화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뭐하러 뭐 중소기업한테 마진을 줘.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 분쇄 가공을 하는 라인을 깔았어요. 근데 고객사에서 야 우린 5 마이크로미터 필요해. 이러면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과 그리고 이 안정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헝가리 공장 안정화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 똑같은 시스템 옮겨다가 놨는데 기후, 뭐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변하고 사람 숙련도가 변하고 이러니까 그게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안정화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쟤네 힘들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나노텍의 미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나노텍도 자체적으로 지금 그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한 5번 정도 율촌화학이 만드는 배터리 파우치 필름 요거까지는 지금 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쯤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거의 개발이 된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전구체 합작법인 설립이라든지 광산 개발 및 뭐 지분 인투 검토, 그다음에 리튬 정제 진출 검토, 요거는 이제 지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저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검토를 떠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그 이제 핵심 사항만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네요. 그렇죠. 저게 하나씩 구현되면 이제 주가는 거기서 또 계속 점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미래나노텍은 만약에 그 투자를 할 때 그 그래도 어느까지 오를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 23,000원 정도인데 아까 대주전자재료가 시총 1조 5천억 정도 됐잖아요. 미래나노텍이 지금 한 7천억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한 2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4만 원 중반대 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한 몇 년 안에 구현될 거라고 보세요? 순탄하게 가면?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그 정도요? 네. 야, 그렇구나. 근데 딱 들었을 때 확실히 이게 광학 필름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안정적인 베이스에서 네. 진출을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이렇게 전고체의 그 궁극적인 배터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 전에 단계로서 퓨어 실리콘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일리가 너무 있는데요. 뭔가 그러니까 앞이가 뭐 딱딱. 디스플레이 하는 업체들 중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빠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소재를 다루고 가공하는 그런 기술력들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좀 여쭤보지 못했는데 포스코 퓨천 같은 경우는 네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26조에서? 뭐 한 40만 원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무난하게. 네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어떤 비전을 그리느냐에 따라 네네네. 판단해 볼 수 있다. 예. 네, 좋습니다.